여러분, 중국이 또 한한령을 내릴 거다. 뭐 전면적인 한한령은 아니지만요. 또 한국에 대해서 중국은요. 경제 보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시죠. 중국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의 이야기입니다. 네이버 차단은 해당 부서에 알아볼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요. 네이버를 차단했다는 것을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보복의 또 하나의 시작점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원진 TV는 작은 단서만 있으면 그 단서가 왜 나왔고 이 단서가 앞으로 어떤 행적을 가지고 흘러갈 것인가, 이것을 제가 늘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단서가 과거에는 어땠는지 반추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네이버를 차단했다는 것을 공식 인정한 것은요. 또 한한령의 시작의 단초점, 경제 보복의 어떤 단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2018년 10월부터 말입니다.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는 이미 접속이 차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네이버 검색이나 네이버 메일까지도 차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뭔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경제 보복을 하는 그런 단초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하나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유가 중국 활동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요. 웨이보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대가 만이 넘습니다. 1113이고요. 찬성이 5934입니다. 쉽게 말하면 활동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중국에 와서 돈 벌어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 의견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한국인 사업가가요. 왕징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사업가는요. 네이먼구 바우토시에 대형 호텔에 숙박할 수 없다는 통보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중국이 이제 뭔가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요. 국제 질서가 신냉전 체제가 새롭게 구축이 되면서요. 우리는 자유진영의 연대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요.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G7에 대한 참여, 이 모든 것들이 중국의 눈에는요. 가시 같겠지요. 가시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은 아니지만 네이버를 차단한다든가 한국 연예인의 활동을 제재한다든가 한국 사업가들의 호텔 체류를 허가해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말입니다.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반도체에서 이제 극에 달할 겁니다. 당장 중국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D램에 대해서는요. 이제는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중국은 그러면 모자라는 D램을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삼성이나 SK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주문은 받아서 삼성이나 SK는요 미국에다가 중국에 있는 생산시설의 어떤 용량을 10%만 더 늘려달라 이렇게 허가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요 뭐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마이크론의 어떤 부족분을 한국이 메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중국은요 또 한국에 대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제재는 더 커지는 그런 모양새로 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신냉전 체제의 어떤 질서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금 결국은요 대한민국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장기적으로는요 이 신냉전 체제가 계속 갈 것 같은 어떤 흐름을 가져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생각을 깊게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 빨리 탈출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보복을 겪어봤잖아요. 보복을 겪어볼 때 사드 보복 때 어떻게 됐습니까? 롯데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10조 이상을 깨먹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롯데는요 중국 내에 백화점 사업이나 혹은 대형 마트 사업이나 모조리 다 망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 중국은요 대한민국으로서의 여행도 못 가게 막았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뭐 게임 같은 것은 그야말로 최악이 됐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사드 보복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말입니다. 손실 액수를 보면 굉장히 큽니다. 중국의 손실은 거의 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수출에서만 1조 4천억 원의 손실이 났고요. 예, 관광에서는 7조 1천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여기에다가 문화 콘텐츠는 87억 원의 손실이 났고요. 전체적으로는요. 중국은 1조 1천억 원의 손실이 났지만 대한민국은 8조 5천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이 사드 보복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 성장률에 0.52%포인트가 영향을 미쳤고요. 뭐 중국은 0.01%포인트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요. 한국을 향해서 사드 보복 같은 무자비한 보복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지금은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G7과의 어떤 연대, 신냉전 질서의 어떤 구축 이런 모든 것들이 중국이 한국을 가벼이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은요. 우리가 사드 보복에서 당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사드 보복처럼 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그만큼 최악의 상황은 되지 않을 거다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예측이거든요. 사드 보복하고는 상황이 달라지고 오히려 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대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국제 질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 여기에 중국의 어떤 무자비한 경제 보복까지 더해진다면 시장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의 주가가 떨어지고요. 중국 관련주들 특히 정환진 포트에 들어있는 LG 생활건강의 주가가 급락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옛날처럼 사드 보복처럼 저는 무자비하게 이렇게 가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반드시 말입니다. 준비는 해야 됩니다. 중국은 모든 게 자기 나라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보복이 또
또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니까요.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을 하고요. 방패를 마련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창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막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고민이 깊어져야 될 거예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이 우리보다가 이게 열 위에 있는 거 좀 떨어지는 것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많이 마련을 해야 되고요. 또 수입의 다변화, 수출의 다변화 우리는 빨리 꾀해야 됩니다. 뭐 당장 수출의 다변화나 수입의 다변화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대자동차가 했던 것처럼 현대자동차는 중국이 없어도 전 세계에서 세계 3위의 자동차 업체로 발돋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도 중국 시장이 없어도 세계 시장에서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산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요. 중국의 어떤 경제 보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오늘 다시 또 해봅니다. 옛날처럼 중국이요.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보지는 않겠지만 미리미리 대비해서 불안한 미래를 우리가 탄탄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